안녕하세요. 이용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웠던, 좀 핫했던,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이 있어 하시는 수소차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는 이제 수소차 섹터입니다, 여러분. 좀 여러 가지 종목을 보면은 안 오르는 종목이 없죠, 여러분. 다 이렇게 좀 과열된 종목의 양상을 보였는데, 최근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이 좀 예상되니까 수소 전기차 관련주가 연일 좀 급등세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내가 수소차 홍보 모델 같아요, 이런 발언까지 하시면서 기대감에 엄청난 수급이 좀 몰렸었는데요. 대장주 이제 풍국주정이죠. 풍국주정이 수소를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 정말 풍국주정을 시작으로 EG, EM코리아, 코오롱 머티리얼즈, 유니크, 국일제지, SP월셀 등등 많은 종목들이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 좀 연초에 이런 좀 이슈들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10일이잖아요. 그대로 재밌는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2018년 12월 11일 현대차 7.6조 수차에 투자한다. 50만 대 생산한다.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1일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 시세가 좀 만들어졌다고 좀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먼저 이러한 이슈들이 먼저 이렇게 언론에 발생되고 나서 이러한 시세를 만들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저희 전문가잖아요, 저는요. 이러한 뉴스를 미리미리 좀 접할 수 이게 접하는 부분도 있고, 빨리빨리 좀 이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분간 단기간의 투자처는 수소차 섹터가 좀 될 거라고 저희 회원님들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즈라는 종목을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사실 이즈라는 종목이 좀 이제 황교안 전 총리님 관련해서 좀 정치 인맥주로 엮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건요. 근데 사실 수소차 섹터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도 엮이고 수소차 테마주도 엮이고 두 가지 이슈가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접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좀 많이 주목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러고 나서 저희 회원분들께 제가 EM코리아, GMB코리아, 아진산업이랑 이제 국일제지, 유니크 이렇게 대장급 종목들을 연이어 좀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좀 이렇게 좀 수소차 섹터에 대한 관련 종목을 좀 바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올해 초에 이미 수소차 관련 섹터가 좀 이렇게 예상이 좀 됐었어요, 이런 이슈들에 인해서. 그래서 저의 당연히 머릿속에는 이제 수소차 섹터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좀 언급이 좀 가능했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이제 테마를 좀 다루실 때는 대장주의 sek터는 하나하나씩 다 알고 계셔야 되세요. 하나하나씩 머리에 좀 입력을 하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의 돈이 수소차의 섹터에서 움직일 때는 이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당장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누구보다 빨리 좀 낮은 가격에서 이런 이제 12월 이때쯤 가격에서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이때 좀 팔아야겠죠. 이때쯤이나 이제 떠오르는 강세의 시세일 때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테마 섹터는요. 대부분의 사실 최근 개인분들께서 물린 종목들이 이제 10월부터 급락을 한 종목들이 수소차 섹터라고 보기에는 좀 아니고, 보통 제약바이오 많이 물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제약, 죄송합니다. 10월을 볼게요. 여러분 10월에 안 떨어진 게 없죠, 보시면. 10월 다 떨어졌어요.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10월. 근데 사실 좀 웃긴 거는 이런 게 다시 좀 반등이 와줘야 이제 투자자분들도 활기차고 물려있으신 분들도 좀 마음이 놓으실 텐데, 이런 바이오나 대북주가 아니고 올해 초 좀 이렇게 작년에 좀 죽었던 수소차 시장에서, 이 수소차 사실 1년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굉장히 좀 뜨거웠던 섹터가 수소차였거든요, 작년 초에.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뜨거웠었죠, 2017년 초에. 작년 초에 굉장히 좀 핫했던 수소차가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무려 1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런 이제 수소차 섹터들이 강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수소차가, 주변에 여러분들 수소차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수소차를 실제로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운행을 한 적은 본 적이 없고, 이 수소차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사실 제대로 된 수소차가 아직 없기에 그런 거예요. 이미 시장이 보급되고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다시 이렇게 떠오르지는 못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저 지난번 강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생이 되거나 행해진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지고 그때는 이미 시세는 다 죽어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올라오지 못하는 시세가 되어져요, 이런 시세들이 그때는. 근데 항상 그렇게 이제 시장과 밀접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뜨거울까, 어떤 이슈가 주목이 될까라는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 이 주식 시장입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수소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을 하겠다까지는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사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까지 해서 수소차 관련 대형 이슈가 좀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소소하게 수소차 육성 관련이 좀 내용이 나올 거겠지만 당장에 좀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 수소차 섹터는 알고 계신 분이 있어도 뭐 어떤 시장이다, 뭐 어떤 세계적으로 수소차가 어떤 뭐 추세다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내가 수소차 광고 모델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연이어 좀 수소 테마가 좀 독주 체제였잖아요. 언론에서 워낙 좀 다뤄주니까 다들 좀 내용을 아실 건데 수소 테마 관련주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한 30개가 좀 넘어요. 사실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제 얘네들이 모든 시장에 지금 수급을 가져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사실 뭐 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증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옆집 이웃들이 사면 뭐 끝물이다, 뭐 끝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비트코인도 거의 뭐 1900, 1800만 원 넘었을 때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근데 보유 중인 제가 이렇게 수소차를 다 관련주를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보유 중이신 게 있으시면 좀 긴장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수소 테마 자체가 당장에 좀 이렇게 본다면 현실성이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용화 자체가 좀 5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사실 보고 있는데 세계는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리잖아요. 수소차가 잘 팔리는 건 아니라. 외국에서 수소차 만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죠? 국내 자체도 일단 제일 문제점이 수소차를 충전한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땅이 좁으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봐서 내수용으로만 수소차가 활성화된다 치더라도 뭐 현대차나 기아차가 국내만 팔아서 뭐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인데 사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이런 판에 지금 수소차 충전소를 한다는 건 좀 저는 좀 이제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차량 자체가 이게 세계 각지에 좀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충전소가 필요해요. 충전소 없이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운행이라는 게. 기름 없는 곳에 차가 못 다니듯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사실 뭐 도요타나 뭐 폭스바겐, 독일 3사, 뭐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공격적으로 좀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한 10년은 걸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수소차가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니까 뭐 사실 얼마 전에 폭스바겐도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이제 뭐 도요타도 제가 알기로 BMW인가 뭐 어딘가 이제 손을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협력을 하기로 좀 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사실 뭐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모델 자체가. 근데 글로벌 이렇게 좀 더 현대 기아차보다 더 큰 업체들은 아직까지 수소차 개발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결국 수소차는 국내로 좀 한정을 하더라도 좀 사실 대도시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고 당연히 장거리는 더 힘들겠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제가 지원을 받고 이제 4천을 내 돈 주고 7천짜리 수소차를 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차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중고로 팔 때 이런 경우에는 제값 받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실 거고 사실 이제 전기차도 지금 이제 팔 때 제값이 안 나오니까 감가상각비로 이제 구매력을 좀 저하시키는 요인이 좀 있잖아요. 없지 않아서. 충전할 때마다 또 굉장히 스트레스고. 사실 좀 제 지인분들 중에 이제 테슬라를 이제 타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또 자기네 아파트에 충전소가 있대요. 근데 이제 또 어디 멀리 나갈 때나 갈 때는 좀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새 마트에 좀 많이 있던데 사실 뭐 마트에서 탈 거 아니니까 전기차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세계 자체가 전기차에 좀 인프라를 쏟고 있는데 구축을 좀 쏟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한국만 수소차로 간다. 이거는 이제 뭐 수소차 테마가 연이 급등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연구하고 있는 직업이지만 이건 굉장히 좀 과한 움직임이에요. 이런 움직임은요. 거의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수소차가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사실 이거는 미리 선반영. 저희 나라 중시의 특징 선반영인 거 알고 계시죠?
과하게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기가 붙었다고 좀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이건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그저께, 이제 수소 테마가 하락 VI가 25종목 정도 나왔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수소가 끝나야 사실 여러분들 물리고 있던 종목이나 다른 섹터가 움직일 수 있어요. 테마 순환매도 돌 거고, 당연히. 개별주 반등도 나와줄 거고. 이런, 뭐, 솔직히 전 나쁜 현상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나쁜 현상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체크하실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수소 테마 높은 확률로 좀 이렇게, 뭐, 연일로 좀 밀릴 것 같은데, 뭐, 한 번 더 꺾이면 이제 시드 다 하고 밀리는 그림이 제가 봤을 때 한 번 나올 거예요, 이건. 밀릴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거, 어디가 좀 좋은 투자처일까? 뭐, 이제 투자처일까? 다음 섹터는 뭐예요? 이렇게 문의 많이 주시는데, 제약바이오는 여러분 사실, 물린 개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보시면은, 가장 핫했을 때, 이제 이때쯤인데, 여기, 여기, 여기.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나이티드 제약뿐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 너무 물린 매물들이 많다 보면 초대형 이슈가 아니면 뚫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릴 만한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단기간에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물론 순환매의 일은 뭐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섹터들인데, 제약바이오 이렇게 대장주들은 이거 자꾸 이렇게 좀 죽어지니까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뭐 바닥 구간에 있는 건 좀 인정을 하지만 이전만큼 띄워주긴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그래서 시장에 급격한 하락 전에는 되도록 좀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뜨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미친 듯이 이제 10월부터 급락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10월 딱 이렇게 나오네. 10월부터 급락을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차가 떴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 종목 안 뜨죠, 이렇게. 시장이 죽이고 떠오르는 건 내가 가지고 물린 마이너스 30-40%의 종목이 아니라 엉뚱한 섹터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사실 물론 물린 거 그냥 가지고 이미 매도 못하고 이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면 올라오는 오겠죠. 근데 시장 잘 만나서 이제 뭐 좋은 호재가 나와서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그 다음 볼 수 있는 뭐 종목 섹터, 뭐 이런 수차 다음 섹터, 이거 예측이 아닌 시장이 그냥 다 만들어주는 상승 시세에서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또 물리거나 흔수시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뜨고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걸 매수하는 거 아닌 앞으로 일주일 뒤, 한 달 뒤 정도를 예상해 보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좀 어지간해서 뭐 제가 봤을 때 대북주나 바이오주는 예전만큼 못 띄울 것 같아요. 뭐 잠깐 단기 시세 뭐 1-20% 정도는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아직 조금 뭐 쏠려 있기 때문에 뭐 희망은 있어요. 이제 대북주나 바이오는 희망은 있지만 절대 저는 이제 예전 시세는 당분간 힘들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가에서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물대에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띄우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대북주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반등 예상해서 뭐 수익을 만들어 드렸지만 이런 종목들도 사실 많이 뛰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띄워놓고 다시 못 올라가는 거예요. 튕기고 계속 튕기죠, 여러분. 튕기고 계속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한 번 뜬 섹터는 한 몇 달 만에 뜨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너도 나도 아는 업종은 시장의 대세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너도 나도 아는 업종은 되게 힘들고, 이렇게 뭐 회원님들도 어지간히 좀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가 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만들려면은 안에 있는 부품들도 다 바꿔야 돼요. 이런 일반 내연자동차 기관,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에 관련된 수소 저장 탱크라던가 수소 부품주들이 대세를 이루고 상승을 좀 했어요, 사실. 근데 조금만 걸쳐 있어도 수소라는 게 이거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되어버리는 건 이게 바로 테마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럼 아직 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시세 괜찮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이제 조금 수소차부처럼 올라오진 않았죠, 여러분. 보시면 끝에 보세요, 끝에. 물론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근데 주로 코스피 종목이 좀 많아요, 여러분. 코스피 종목이 굉장히 좀 많고 부품주들이 이제 시세를 좀 만들고 있다고 좀 보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회원님들 말고 이전에 좀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3년 전쯤에 이걸 좀 잡았다가
많이 물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2014년 이때쯤 잡았다가. 근데 사실 이게 제약 바이오나 대북주에 비하면 굉장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위치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만약에 좀 부품주까지 이슈가 되면은 굉장히 툭툭 치고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부품주가 단기간에 시세를 좀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가 지수가 현재 그렇게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약 바이오가 사실 좀 끌어주지 않는 이상 주가 지수는 크게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근데 이제 돈은 돌고 돌잖아요. 순환 매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시총이 낮은 섹터는 이제 좀 저는 자동차 부품주가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상승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좀 오른다고 여러분 주가 지수 자체가 오르진 않아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오르진 않는데 이 안에서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항상 좋은 시세를 만드는 곳은 매물대가 적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선을 두지 않는 곳, 이제 저는 거기서 좋은 투자 심리를 발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실 너도 나도 아는 거는 좋은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그랬었다의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현상으로 인해 좋은 주가가 이제 급격한 시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보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수소차 관련 밀접 영향은 없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좋은 이슈, 앞으로 좋은 투자처로 상승을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 몇 달 이내에는 강력한 시세가 나올 것을 예상하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을 넣어 두셔라라는 것이 좋은 투자의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지금 회원님들이 아는 바이오 종목이나 대북주 종목들처럼 저점이라서 사고 싶은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쪽 역시 다시 반등을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반등폭은 생각하는 것보다 미미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미할 거라는 종목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더 강세를 보이고 그냥 이제 뭐 그런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아닌 앞으로 좀 뜰 주를 아까 제가 말한 자동차 부품주처럼 이런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이제 제약바이오나 모든 너도 나도 아는 정보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쪽에 좀 투자를 하시라는 발상을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 대표적으로 우량주들 많죠, 여러분.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뭐 한원시스템 정도가 뭐 이렇게 대형주인데요. 근데 웬만한 좀 뭐 이렇게 사실 투자자분은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뭐 재미도 없고 하루에 뭐 이렇게 2% 움직이면 잘 가는 건데 이렇게 뭐 이런 건 안 하실 거니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랑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래 링크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은 예, 이제 저평가 이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몇 가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